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아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요, 아주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시초가 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강의를 나가보면 강사님 도와주세요. 저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희롱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많았고요.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또 의뢰가 들어오시는 것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후 처리해야 되는지 규제 절차를 교육을 매년 받지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잠깐의 맛보기의 교육을 좀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의 스토리를 좀 가지고 하려고 해요. 오늘의 좀 주제를 설명을 드리고 교육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볼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꼬꼬무라는 TV 다 알고 계시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실제 사례를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화면 보시고요.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좀 할게요. 어떤 색깔이 넓게 보이는지 하겠습니다. 3초의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아이처럼 화면만 보셔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자, 나는 파란색이 넓게 보였다. 나는 노란색이 넓게 보였다. 많이 힘드네요. 그쵸? 조금만 한 번만 더. 많이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또 하나 좀 볼게요. 자, 앞에 보이시는 게 물결처럼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자, 3초 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훌륭하십니다. 자, 나는 물결처럼 살짝 흔들렸다 하시면 손 한번. 네. 네, 살짝 천천히 흔들린다. 난 좀 빠르게 흔들렸어요, 강사님. 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진단을 드리면 일단 천천히 움직였다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고 있는 분들이고요.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하신 분들은 시한폭탄이십니다. 네, 지금 사무실에서도 언젠간 내가 터뜨릴지 모른다라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강사인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고 되는 게 뭐냐? 움직이지 않는다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어떤 거냐면 나는 오늘 교육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분인데 다행히 오늘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도 교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성희롱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걸 구별하셔야 되세요.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시면 직장 내 괴롭힘이든 성희롱이든 신고를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니면 성희롱에 따라서 처벌의 진행이 다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 내 성희롱은요, 한 번만 해도 성희롱은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훌륭하십니다. 네, 많이 배웠죠. 직장 내 괴롭힘은요, 한 번만 해도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같은 직장 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혐오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근무하는 환경을 악화시켜야지만 우리는 성희롱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복적인 여부가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번의 성적인 언동만 하셔도 우리는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도 규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거나 판단하는 규정에 있어서 또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요, 강사님? 네,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거나 또 실제로 이 성희롱으로 판단이 될 때 작은 사건도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는 이유는요,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념 때문인 겁니다. 그럼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념이 무엇이냐?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면 윤아 강사님은요, 살만 조금 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들었을 때 누군가는 저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불쾌해요. 저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살을 뺄 마음이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성희롱은 이 사건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희롱의 피해자들만 모아놓고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봤을 때 성희롱으로 인정이 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그래요. 이게 바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판단인 겁니다. 피해자들만 모아놓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관점을 바라본다는 게 성희롱의 관점인 거고요. 지금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달라요. 직장 내 괴롭힘은요, 반복적인 여부가 있으셔야 되는 거고 있고요. 우위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위 관계를 하시면 상급자와 직급자의 관계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강사님? 같은 동료도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서요, 동료이지만 약간의 우위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과 제가
같은 동료예요. 근데 저 선생님보다 조금 한 달 빨리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뭔가 가르쳐 줄 수 있고 뭔가 조금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부장님이 하라고 하는데 우리 나눠서 할까? 할 때 제가 그 나눠서 하자는 얘기를 조금 더 먼저 할 수 있는 이 우위 관계가 관계성에서 성립이 되셔야 돼요. 쉽죠? 자, 그래야지만이 우리 집단의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시는 거고요. 제가 말했던 반복적, 그다음에 우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는 사무실 내에서 같은 관계성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정규직이 아니에요, 강사님. 저는 사실 아르바이트로 잠깐 왔는데요. 파트타임으로 왔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시는 그 기간에는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아주 짧은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